2015년도의 막달인 12월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 해는 제게 꽤나 순조로운 1년이었습니다. 원하던 직종으로 취업도 했고 아직 인기 팟캐스트가 되려면 멀었지만 목적했던 100회차 방송을 훌쩍 넘긴 팟캐스트 진행자가 됐죠. 지난해부터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던 영화평과 서평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써왔습니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기고했고요. 가끔은 마음에 드는 방송과 글이 나왔고 그보다 자주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꾸준히 앞으로 걸어나왔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진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일과 팟캐스트 방송, 서평과 영화평 기고부터 소모임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건 물론입니다. 올 한 해 받았던 주변의 도움을 더욱 큰 관심과 애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팟캐스트가 더욱 멋진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나와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고 즐거웁시다.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작가입니다. 네, 우리 김박천 오랜만에 모였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작가. 네, 천 작가 요즘에 뭐 하고 삽니까? 요즘에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 읽어요? 요즘에는 근데 새롭지가 않네. 천 작가는 맨날 책을 읽으니까. 네, 그러네요. 아니 뭐 근황 말하는데 지난번에도 책 읽고 있었을 거고. 네. 일이 책 읽는 거잖아요 원래. 네, 책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무슨 책 읽어요? 요즘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네. 네, 기억에 나는 대목 하나만 짧게 소개해 준다면 어떤 책인가요? 다양한 어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네.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 그리스 신화 하면은 헤라클레스죠. 예, 헤라클레스도 나오죠. 헤라클레스.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네요. 네. 아는 거 다 얘기해야 돼. 그런 토마스 책도 있죠. 불핀치. 그런 책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아테네. 아테네. 네. 아테네가 여자분이죠. 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일리아드 네. 오디세이. 예, 다들 한 번씩 그렇습니다. 네. 천 작가는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박 기사는 이제 지난번에 뚜벅이 생활을 잠깐 한다고 지난 방송에서 예고를 드렸는데 지금 다시 마이카 오너 됐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네. 다음 날, 네, 바로 이제 청산했습니다. 네. 청산했다는 게 차를 청산한 게 아니라 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뚜벅이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런 생활과 맞지 않아요, 이 친구는. 네.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스 신화. 네네.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빠졌는데 당군 신화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의 나라 신화가 그렇죠. 가끔이 생각난다는 게 좀 웃기네요. 네.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는 좀 신기한 게 항상 다른 나라 신화들을 보면은 신이 아예 초월적인 존재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힘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로 나오죠. 네. 그래서 특별히 초월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그런 정통성을 이어받은. 근데 그리스 신화는 좀 특이한 게 올림푸스에 있는 그 초월적인 신들도 능력을 좀 나눠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다움의 그거에 권한을 갖고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막 다양한 능력치가 있어요. 한 가지씩. 맞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세계관 같아요. 좀 그렇군요. 특이하지 않은가요? 전공이 있다는 거죠. 네, 전공이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 또 신화를 보다 보면 신들이 되게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할까요? 거의 다 만능형으로 성격도 되게 좋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얘네가 다 전공이 있다 보니까 성격도 다 모나오고 막 이래요. 그리스 신화 애들은. 그런 부분이 전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쪽 말고 또 저쪽에 그 말리
네. 말리 쪽의 신화도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 우리 모른다고 지금 막말하는 것 같은데. 말리 쪽 신화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 댓글을 한번 보시면은. 예. 안화백. 저희가 이제 전에는 안기사로 출연을 했었는데. 안화백. 네. 2016년도부터 안화백이라고 저희가 초빙해서 연재를 하게 되는 그런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하나씩 그림을 올려드릴 거예요. 댓글란에. 취미가 이게 그림인가요? 네. 이 친구가 보니까 어떤 학원 같은 데를 나가서 스케치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 스케치를 제가 한번 봤더니 딱 적절한 수준이에요. 퀴즈를 내기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림을 옆에 놓고 그린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분명히 뭔가가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확실하진 않고 네. 아리까리한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 샘플로 올려놨는데 네. 거기에 댓글로 이게 어느 영화 속 혹은 어느 영화와 연관된 장면인지 혹은 배우가 누구인 것 같은지 이 모델이 그런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 선물로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를. 네, 칭찬과 이제 연도가 바뀌니까 네, 복을 드리죠, 복. 네, 복을 빌어드리고 예. 혹시나 저희가 소모임 하시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광고 왜 없어 보여요, 우리가? 아니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막 5만 원짜리 상품권 보내줄 수는 없잖아. 지금도 빚내서 하는데. 그럼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복을 빌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모임이 있어요. 저희 소모임에 만약에 그 당첨이 되신 분이,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신 분이 네. 참가를 하실 경우에 제가 책을 이제 3번 드립니다. 누구 맘대로 3번이야. 내가 한 주에 3번씩 받는데 내가 읽을 것도 있어야지. 아, 그래요? 네, 예. 한 권씩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그렇고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책을 얻는. 그렇죠. 네. 제가 웬만한 안 좋은 책들은 다 헌책방에 팔아버려요. 그럼요. 네. 김 기사의 감시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그렇죠. 견뎌낸 책들을 받게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제가 없이 살던 시절에 책을 팔아서 또 연명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의 한석봉 시대인데. 그렇죠. 네. 이건 거의 네. 유신 시대 뭐 이런 느낌 나는. 굉장한데요? 막 출판사들에서 곱게 보내주신 책들로 제가 연명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랬었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이제 무비시네 영화상 연말까지 투표를 받지 않습니까? 투표를 봤는데 네. 굉장히 저희가 그 외교업체에서 부탁을 했어요. 항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네, 저희가 빨리빨리 들어가셔서 이거를 작성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좀 저조한 지금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팟빵에 링크가 돼 있죠. 네, 그렇죠. 링크를 누르면은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기 누르셔서 한번 들어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팟빵의 공지사항으로 그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를 하셔서 올라오시면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바로 저희가 취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외주를 줬는데 저희 홍기사한테 네네. 홍기사가 야 이것밖에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아예 투표를 하신 분이 얼마 전까지. 저희 테스트로 네. 했던 투표밖에 등록이 안 돼갖고. 이게 한 사람이 복수로 투표하는 건 안 되죠. 안 되죠. 안 네. 되죠. 그건 좀 안 되니까. 네. 그래갖고 다음에 좀 이런 방법 이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이제 출연했던 기사들끼리 네. 1차 투표 예심을 거쳐서 이제는 객관식으로? 기본 청취자들 분들께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됐건 이렇게 됐으니까 얼른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았는데 지난해보다 청취율이래. 지난해보다 참여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저는 지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좀 재밌는데. 그런 것도 네. 있고 작년에는 이제 이메일로 받았어요. 네. 이메일로 받았으면은 더 귀찮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외주를 떠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저희가 머리를 써서 딱 했는데 더 조조해서 한 번 더 이게 이 팟빵에 들어오시면 댓글란에 네. 그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이 문항이 다 써져 있고요. 네. 그 문항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칸이 뭐 영화들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간단하게 작성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네. 너무 빨리 올리면서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줬어요. 그렇군요. 이게 아마 비결이지 않나 이렇게 네. 참여율이 저조한 거에. 예, 그런 들으시는 생각 분들은 때문입니다. 한 번씩 다들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는 청취율도 그래도 하루에 최소 100명씩은 듣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누군가 100명은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거야. 네. 전 세계 60억 인구 그렇죠. 시대인데 네, 많이 듣죠. 네, 많이. 그게 근데 한 사람이 2번 들어도 한 명으로 체크가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2번 들으면 다운로드 수도 2개로 체크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거를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개인의 정보를 쓴다는 거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브로커가 없어갖고 중국에 팔지도 못하고요. 개인 정보를 저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 정보를 넣냐면은 저희가 이 겹치기 투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년월일이랑 그 성함 이런 게 바로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명을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래도 실명 넣어야 돼요. 막 예를 들면 실명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네. 누렁이, 음. 파랭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만약에 올리실 아이디. 경우에 네.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래요? 파랭이로 하셨다가 빨갱이로 하셨다가 한 5명분 투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애정이 있는 분이 그렇죠. 이거는 못해요 지금. 아니요.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지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아니 아픈 지적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하려는 거는 자기가 미는 영화를 1위로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영화계 관계자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네. 어찌됐건 좀 부담을 안 가지시고 그 문항에 답변해 주셔도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지금 천 작가는 벌써 투표를 마친 상태잖아요. 네, 투표했습니다. 네, 아직 저랑 박 기사는 아직 투표를 안 한 상태인데 네네. 그래도 늦어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셔야 저희가 집계가 되고 1월 1일에 보내시면 안타깝게도 그게 집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한 해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또 저는 좀 핀트가 나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듣고 그걸 찾아봤어요. 네. 올해 무슨 영화를 봤나 쓰려고. 음. 근데 올해 개봉한 영화는 본 게 별로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100편을 영화를 봤다 그러면 한 7, 80편은 옛날 영화를 본 거예요. 한 20편 정도만 신작을 보고. 근데 한번 나중에라도 이제 개봉 영화, 꼭 개봉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라도 이런 걸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번째 상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네. 10번째 상이에요. 지금 우리 상 항목이 9개예요. 아 그래서 괜찮아 사람들 다음부터 객관식으로 좀 맞다. 그것도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네. 그 칸이 있잖아요. 아마 네.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이거 저 안타깝습니다. 주관식이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죠. 네. 네. 이게 너무 이런 뭐 주입식 교육의 폐예요. 그렇지. 주관식 그냥 근데 이게 그 혹시 고의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아니요. 자서전에 편지를 주고받았던 동생 아, 타오랑 아니요, 읽어보지 그거를 읽어보면은 네. 정말 멋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의가 하얀 캔버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술가는 하얀 여백을 볼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식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절절하게 공감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글을 읽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소설 같은 거를 좀 끄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여백을 보면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유독 우리나라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주관식의 공포랄까? 그렇죠. 네. 많죠. 내가 이걸 어떻게 채울까? 굳이 이유를 꼭 써야 되나요? 써야죠. 꼭 써야 되는 네. 거죠? 꼭 쓰세요. 아니 안 써도 됩니다. 우선 제가 참여를 지금- 좀 해주세요. 제가 아니 그럼 안 쓴다고. 아니 우선 참여를 해줘요. 저도 약간 박기사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안 쓴다고요. 아니, 박기사의 의지가 확고하네요. 다 안 쓰는 우선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라도 지금 제발. 지금 망해가고 있긴 한데. 저도 약간 이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네. 의지가 확고하네요. 지금 되게 황당한 게 한 열대뿐만 네. 우르르 몰려오셔가지고 하나로 뭉쳐버리시면은 그분이 하는 게 미는 게 돼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너무 없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분명히 연말에 조금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들끼리 1차 예심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탑10을 지금 뽑아야겠겠네요. 거의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런 무비신의 영화상 이동진의 아닙니까? 뭐요? 언제나 영화처럼이라는 그 뭔지 알고 있어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언제나 아, 영화처럼이라고 네네. 아.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 영화평론가 분이
매년 한 해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죠.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매년 외국 영화 탑 10 그리고 한국 영화 탑 10을 뽑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뽑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영화 평론가님의 탑 10을 뽑기 전에 사람들 거기에 접속해 오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먼저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의 영화 탑 10. 그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의 영화 탑 10 이런 걸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제 무비신의 영화상에서도 네. 탑 10을 뽑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게 거의 이동진 평론가의 대항마가 아닌가. 우리끼리 이제 탑 10을 뽑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왜냐면은 했어요.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꿀릴 게 없어요. 추합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아. 이 기사들끼리만 네. 이렇게 몇 개씩 뽑아도 네. 추합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린 기본으로 30표는 나와요. 그렇군요. 기사들만으로. 네. 지금 이게 흥행이 안 된다고 해도 30표는 확보입니다, 무조건. 네. 근데 하지만- 지난해처럼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도 네. 좀 참가를 해주시면은 네. 저희만의 축제가 아닌 네. 모두의 축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최소한 7, 80표는 모여야 그래도 이게 약간 구색이 맞춰질 텐데, 지난해처럼. 근데 이건 너무 적다. 지난해에는 몇 분 정도가 진짜 60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잡담이 좀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잡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래 본 방송에서 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네,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니만큼, 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이걸 중요한 할 말이 또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잡담을 하자면, 저희가 소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소모임에서 본 영화가 오늘 방송하는 이 스타워즈 네. 깨어난 포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방송 끝에, 그리고 오늘 방송 또 중간중간에도, 이 소모임에서 같이 보셨던 분들의,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죠. 이분들의 멘트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관객의 멘트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사회 같은 거 가고 나면,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 멘트 같은 거 알죠? 예, 알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저희 방송도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이것도 뭐 공지사항인데 네. 저희가 소모임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정모라고 네. 그죠? 하죠. 정모를 가졌습니다. 네. 예, 소모임 정모를 가졌는데 이제 저희들 다 합쳐서 6분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네. 사실 모이기 네. 힘든 시간이었는데 6분이 참가해 주셔서 네. 저희 모두 저기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3D로 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관람을 한 후에 잠깐의 커피 타임, 네. 티 타임을 좀 갖고 헤어졌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은 재미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서로 뻘쭘해하지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뭐 나름대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가 좀 거슬려요? 네? 왜 웃었어, 역시 작가? 그 디테일에 민감하네요. 그지. 나름대로 해서 웃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좋았어요. 그분들하고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안면도 쌓고 하다 보면은 네.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저희가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거를 현실 세계로 끌고 와서 음. 서로 땅을 딛고 네. 땅을 디든 상태에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앞으로의 이 발전 가능성도 훨씬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모임 자체가 네. 어쨌든 목적을 갖고 음. 만난 거였잖아요. 뭐 중구난방으로 만난 게 아니라 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만난 거였고 영화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만난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티타임을 가질 때도 뭐 이런 거 개인적인 건 이런 건 없습니다. 다뭐 영화 얘기, 오늘 본 영화 얘기만 이렇게 나누다가 한 30분 정도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헤어졌는데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모가 예정돼 있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번개같이 해가지고 예, 만날 그 수 있죠. 각자 이렇게 소모임이 좀 커지면 지부장을 임명을 해서 지역구별로. 네, 지역구별로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예. 예, 지역구별로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네. 이제 전체 정기 그 다음에 연말에는 어디 뭐 상암 CGV 같은 걸 당관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이 새끼 어디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당관을 하고 난 다음에 다과를
나누는 좋네요. 예, 그런 시간 괜찮은 것 같이 영화도 하나 찍으면 좋을 텐데. 영화? 독립 영화. 지금 막 던지시는 아니. 그건 좀 힘들고 아, 그건 좀 예, 힘들고. 당관까지 네. 예, 당관하고 거기서 이제 송년회를 하는 거죠. 아, 예, 파티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아니면 거기서 옛날 영화를 좀 틀어달라. 아하. 상암 CGV가 너무 비싸면은 네. 좀 다른 소극장 에로 영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짝 빌려가지고 아직 살아 있나요 그런 극장? 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살짝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한 편 딱 틀어서 좋죠. 예, 끝나고 다과 네.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송년회를 나누는 그런 방대한 꿈 좋습니다. 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요. 예. 1년 후에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저희가 어이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했을 수도 있죠. 또. 아무튼 첫 정모 6명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 첫 정모가 끝나고 그 끝나기 전에 이제 딱 그 만나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랑.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인상 깊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소모임이 규모가 작아서 나왔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메리트가 될 수 있죠. 네. 대모임은 싫어하시는 분. 대모임은 너무 산만하죠. 네. 산만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모임으로 해갖고 이거 어플 자체도 소모임이에요. 네, 그렇죠. 네. 대모임이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소모임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만난 거니까 영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이 좀 많아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방대한 꿈이 연말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분 우리랑 오래 못 보겠구나. 작은 모임을 좋아하시는 우리 그분이 금방 커질 텐데. 아, 네, 하여튼 이렇게 말하지만 방대한 꿈이군요. 저희 뭐 송년회 해갖고 한 10명 정도 네. 모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관은 당관했는데 10명이 오늘 수도 있죠. 그렇죠. 더 작은 관을 모이던가 네. 아니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블라인드를 한 개 시켜갖고 누가 이거를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럼 갖고 와서 네. 여기서 쓰는 거예요? 네, 빔을 쏘는 거죠. 그럼 한 좌석 보니까 7명 정도 하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어찌됐건 연말에 송년회 네. 한번 계획해보죠. 좋네요. 근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소모임 장기적으로 좀 키워서 어떤 식으로든 송년회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카페 빌리는 것도 괜찮고. 네. 그 지금 박 기사 말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그것처럼 이제 매달 한 번씩 모임을 하면 정모. 만약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영화 선정도 약간 보고 싶은 영화들이 서로 다를 것도 그죠.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만약에 가능해지면 두 기사님이 네. 이렇게 막 몇 가지 영화들을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네. 보고 싶은 영화들을 막 올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게 그런 되게 것도 좋죠. 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는 최대한 재미난 영화, 네.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 하고 재밌다 하는 그런 영화를 좀 고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어플이 또 좋은 게 누구나 번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방에 막 이야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좀 어떻게든 가입을 빨리 해주셔서 하면 좋겠네요. 네. 네. 혼자 영화 보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보고 영화 이야기 딱 하고 헤어지면 쿨하잖아요. 네, 네. 영화 볼 때는 괜찮은데 보고 나서나 보기 전이나 누가 있는 건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서로 할수 이야기를 있는 할 수 게, 있는 네,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지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무비시네 영화방의 첫 정모 모임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8분쯤 더 잡담해도 돼요. 그렇군요. 스타워즈 어떻게 하필 첫 번째 소모임에 본 영화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인데 제가 볼 때는 한 8분 정도는 더 잡담하고 들어가도 사실 연말에 12월에 대작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히말라야랑 대호 같은 영화가 큰 영화들이에요 사실. 네. 큰 영화죠. 근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영화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스타워즈였는데 네. 그마저도 뭐 벌써부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포스가 안 깨어났네요. 저는 글쎄요. 좀 좀 뭐가 그랬던 것 깨어난 것 같긴 한데 이게 포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됐네요. 있다 별로.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다 떨어졌는데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Who are you?
I'm no one. I was raised to do one thing. But I've got nothing to fight for. Nothing will stand in our way. I will finish what you started. There are stories about what happened. It's true. All of it. The dark side. The Jedi. They're real. The Force. It's calling to you. Just let it in. 스타워즈 7탄 깨어난 포스. 한 좀 붙이지 마요, 없어 보이게. 네. 저는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7탄. 7탄? 네. 7탄. 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던 거지? 옛날에 몇 탄이 게임에서 나왔나? 그렇죠. 원래 게임이죠.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이거 뭐 줄거리를 설명을 하기에 네. 되게 좀 애매한 게 뒷이야기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뒷이야기인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어떤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제 여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치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여자애가 나중에는 제다이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 이게 총 3편으로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예, 뒤에 이제 2편이 더 나올 건데 거기에 첫 번째 이야기가 스타워즈 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네. 네, 스타워즈 7. 그럼 줄거리를 조금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저도 스타워즈를 다 봤습니다만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전에 본 기억을 되새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떠올라요. 그게 시리즈물의 한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장기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시리즈물은 새로운 영화를 극장에서 가서 보면 옛날 영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걸쳐서 나와도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중간중간에 1년 사이에도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호빗이 1년마다 개봉을 했는데도 네. 보기 전에 또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앞에도 방대하다 보니까 다시 볼 엄두는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집에 가서 봤는데 유튜브에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그걸 보고 갔으면 좀 더 재미를 느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인물 그럴 수 관계도부터 있겠구나. 해서 유튜브에 쫙 나오는 게 있던데 그걸 좀 보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신 다음에 보신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되게 좋은 정보네요. 네. 이게 꼭 영화만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연재물에서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모 화백이 사랑받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컨텐츠의 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네, 전달되는. 실시간으로 계속 속편이 나와버리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무협지 같은 거에 전동조 씨 묵향 요즘에 인기 한참 끌다가 네. 갑자기 한 2년씩 안 나오고 죄송하다 집안 사정이 있었다 이러면서 다시 하나 몇 개 좀 나오다가 또 안 무협지? 나오고 이래버리면 속에 타들어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1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직 저는 마감이 잘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연재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어요? 네, 그 명작이에요 묵향. 오래가네. 근데 아니 뭐 원피스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죠. 원피스부터 네. 짱 이런 거 있지 짱 않습니까? 아직도 나오나요? 짱 현 상태.
나오죠. 아직 나오나요? 현상태 나오죠. 현상태.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네, 현상태. 전국도. 열혈강호도 아직 나오더라고요. 열혈강호도 나옵니다. 네. 예. 야, 더 화이팅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나옵니다. 이 자식들이 돈줄을 딱 물면 놓지 않네. 계속 나오는 그런 철갑통 컨텐츠들이 몇 개 있죠. 뭐 베르세르크나 네.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인생이 금고라고 볼 수 있죠. 네, 작품이. 특히 헌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아예 안 그려요 요즘에. 그 작가가 이거 안 그리는 걸로 되게 유명한 작가. 그건 뭐예요? 그냥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몸이 아프다는 설이 있는데 설이고 그냥 예전에 한참 또 게임에 빠져서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에 빠져서 한 몇 년 동안 또 작품 쉬고 네. 그 팬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네, 저 근데도 이제 뭐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안 그리는. 팬들의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연재가 끊긴 작품에 대해서 네. 팬들이 처음에는 구걸을 하죠. 작가님 하나만 그려달라. 음. 부탁도 하고 구걸도 하고 애걸복걸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욕과 협박으로 전환을 해요. 야, 이 새끼야,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내놓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안 되면 또 구걸을 하고 이게 막 계속 반복돼요. 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서 들어가듯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무관심해질 때쯤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거죠. 스타워즈도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스타워즈. 스타워즈 이번에 감독이 누군가요? 이번에 그 쌍제입니다. 쌍 J.J. 아브라함스.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시리즈가 양대산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타워즈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rek이 있어요. 스타트렉 있죠. 근데 이게 신작을 전부 다 쌍제이가 잡아채면서 네. 이게 보면 수주를 하나에서 양걸 다 따버린 거예요. 근데 재미없을 리가 없는데요, 그분이 감독으로.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J.J. 아브라함스가 전작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망해가는 영화 시리즈를 살리는 경력도 있고요. 물론 스타워즈가 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네. 미션 임파서블 그 2를 553이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망쳤죠. 네, 원이 브라이언 드 팔마가 워낙 잘 찍어내는데 2를 이 553 감독이 맡아가지고 그 비둘기에 대한 사랑이랄까요? 비둘기 나오죠. 네, 그런 이 비둘기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네. 영화를 망치셨을 때 그거를 부활시킨 인물이 바로 J.J. 아브라함스입니다. 그러면서 명성을 많이 얻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심폐호흡의 호흡이나 아니면 속편을 찍어내는데 되게 뛰어난 때로 새로운 시리즈를 다시 살려내는데 재능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의 총평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종갓집에 시집가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신세대 며느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라고 할까요? 네. 그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의 그 그림자에 갇혀버린 거죠. 조지 루카스의 그림자에. 아. 그래서 그 J.J. 아브라함스의 재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타워즈가 대표작이잖아요. 네. 그 말고는 뭐 있어요? 그냥 제작만 주로 하셨죠. 그죠? 근데 그 이번에 그 할리우드 감독 네. 자산 순위가 나왔어요. 진짜 뭐라고 할까? 언터처블로 1위가 조지 루카스더라고요. 스타워즈만 찍었는데. 네. 같아요. 네. 막 그 밑에 뭐 정말 대단한 영화 감독들이 있는데 네. 정말 그냥 꼭대기에 딱 있더라고요. 조지 루카스. 맹자가 그랬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이 사람이 안정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정된 자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자산이 좀 도가 지나치면 작품 활동을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조지 루카스가 이 창작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글 같은 거 읽어보거나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 창작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네, 창작에 대한 열망으로.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불렀다 싶으면 딴 거 하는 거죠. 네. 그 릭배송도 옛날에 프랑스에서 배 굴면서 찍었던 영화들 좋지 않습니까? 네. 택시 이런 거요? 뭐 제오원소나 제오원소. 네, 레옹이나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랑블루나. 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할리우드에서 찍어낸 영화들을 보면 요즘에 진짜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죠. 택시 명작인데 택시. 택시도 괜찮죠. 그게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시리즈가 요즘에 점점 산으로 가는데 맞아요. 사실 택시 옛날에 재밌었죠. 그 싸구려 코미디 같은 기가 느낌이 막혔죠. 택시. 끝내줬죠. 네, 그랬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프리스트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네. 이제 국내 만화가님이 그리신 작품인데 아닙니다.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왠지 실명을 거론하게 돼서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아닙니다. 잔뜩 궁금하게 해놓고. 네. 네,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 보게 된
오랜 팬입니다. 네, 지금 아까 연출이나 그런 게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를 연상시켜서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또 새로 나온 캐릭터들도 마음에 들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에 접어들 네. 시간인데 네. 영화가 처음에 이제 음악과 함께 스타워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자막이 아주 먼 옛날 뭐 은하계에는 하면서 막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3D로 보니까 좀 멋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스타워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전편이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이 자막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진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죠. 있는데 항상 그걸 100% 이해를 못해요. 자막이 너무 빨라. 그 이번에 시리즈 최초로 3D화 된 거 아닌가요? 이게 3D화 됐긴 했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3D화 된 게 한 편도 없지 않았나? 아, 없었을 그랬겠죠. 거예요. 네. 그렇죠. 없었었고 이번에 최초겠죠. 이번에도 뭐 그렇게 네. 3D를 위주로 영화를 찍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나온 건데 3D 관에서 상영만 해요, 거의.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찍은 것 같이 효과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투기 한번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거 말고는 네. 내가 이걸 돈을 왜 더 내고 이 안경을 쓰고 보나.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네. 스크린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멀티플렉스관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3D의 느낌을 좀 더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큰 상영관에서 뭐 아이맥스나 이런 데서 만약에 봤다면은 그뭐 레이싱 비슷한 장면들 여러 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네, 스타워즈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들인데 그런 장면들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끝나고 나서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스크린도 좀 작았었고 그다음에 대한극장 저는 거기 관을 처음 가봤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가팔라갖고 아, 예. 예,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기서 보다 보니까 약간의 3D의 느낌을 조금 저희가 못 느끼지 않았나. 아, 근데 대한극장이 사실 되게 좋은 극장이에요. 그 깊이감도 있고 각도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되게 크다는 인상이 많이 들어요. 그 관 자체가. 그러니까 스크린 자체의 크기만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멀티플렉스에 비해서 좀 작다는 느낌도 그렇죠. 들지만 그 몰입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마스킹을 제대로 해주거든요. 영화를 상영할 줄 아는 상영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화면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걸 맞춰주는 게 되게 철저하게 맞춰요. 되게 직업의식이 갖고. 근데 CJ나 이런 데서는 마스킹을 좀 대충 한다는 소리를 옛날에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영화를 제대로 상영하는 극장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극장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대한극장. 네, 예, 그 옆에 파파이스까지. 네. 아, 요즘에 보기 힘든데. 사라져가는 것들이 예, 다 있는 데죠. 파파이스 치킨? 네. 아. 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할인도 잘 안 되는 극장이에요. 할인도 안 되고. 네. 어쨌든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자막을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읽고 영화를 들어가서 전 초반을 좀 날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설정 자체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제국군이 있고 저항군이 있죠. 제국군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악의 세력처럼 그려지고 네. 거기에 이제 다스베이더나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항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인 같이 생긴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또 약간 희한하게 생긴 착한 우주인들이 저항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시작부터 그 제국군의 그런 병사들이죠. 되게 비인간적으로 그려졌던 하얀 갑옷을 입은 그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이 탈주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탈주를 할 때 저항군의 조종사를 데리고 같이 탈주를 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그 행성 있었잖아요. 어떤 그 죽음의 별? 죽음의 별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죽음의 별인가? 어디요? 그 고물상 같은 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고물상 같은 별이 있는데 사막에 그 별에 불시착해서 막 벌어지는 이벤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의 시리즈를 보셨던 분들은 흥미롭게 느끼실, 익숙하게 느끼실 그런 설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먼저 저부터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을 할게요.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 평이 맞을 것 같아요. 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찍어낸 영화,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런 평가를 드리냐면 이 영화가 J.J. 아브라함스가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이 없었어요. 자기만의 색깔도 없었고 기존의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셨던 분들이 그냥 추억을 되새긴다고 느낄 만큼 그냥 그게 목적이라고 느낄 만큼 평이한 구성의 똑같은 구성, 옛날 시리즈를 그냥 재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팬들이 원하는 게 과연 이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스타워즈 시리즈는 우리한테 못 봤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을 좀 더 넓혀줄 만한 그런 새로운 질문들, 새로운 그런 장면들, 풍경들, 설정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전개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까지도 던져줬던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선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여줬던 거 이상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J.J. 아브람스가 맡아서 영화를 진행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저를 불러줬어도 제가 가서 찍었어도 죄송합니다. 네, 반응이 안 좋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워낙 팬덤이 강해서 그런가요? 자기 색을 많이 못 살렸나 보네요. 이렇게 찍어도 수익이 된다는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새로운 거를 괜히 시도했다가 본 팬들한테 욕을 먹느니 그렇죠. 뭐 재탕이나 찍어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영화 자체가 그냥 기념품화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실망스러웠다. 그렇군요. 네, 이렇습니다. 박 기사는 어땠어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영화 이번에 나온 깨어난 포스는 철저하게 그 스타워즈의 고정 팬들을 위한 영화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팬들을 유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간 벽이 있는 것 같고, 예전부터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팬들한테 서비스라는 식으로 나오는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이제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소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스타워즈에 좀 빠삭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나킨이었나요? 네, 아나킨이었죠. 아나킨의 모습을 이번에 나온 여자 주인공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런 오마주가 보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 여자애가 과연 다스베이더처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운명으로 나중에 성장을 할지 뭐 그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영화는 스타워즈 팬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팬을 유입하기에는 최근에 이런 다양한 독창적인 창의적인 세계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사이에 스타워즈는 예전에 스타워즈지만 최근에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마블이 너무나 이제 커버리면서 네. 마블의 세계관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계속 겹쳤던 게 작년에 개봉을 했던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비슷하죠. 네, 많이 비슷한데 그 영화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계속 겹치면서 차라리 어떻게 뭐 B급 영화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코믹이나 뭐 재미나 흥미나 뭐 이런 걸 느끼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훨씬 뛰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 만큼, 그리고 세계관도 굉장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쪽이 더 좀 다양하게 좀 느껴졌고, 네. 캐릭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졌고요. 그렇죠. 네, 외계 생명체들도.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스타워즈가 약간 추억팔이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스타워즈 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개봉을 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막 첫날 개봉 순위 뭐 역대급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화 평론 어플이라고 그러죠. 네. 네, 어플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금 평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새로운 팬들을 유입하기에는 확실히 좀 모자랐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총평이라면 총평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확실히 마블에서 나온 세계관을 보면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스타워즈를 떠올려 보면 제국군 쪽의 캐릭터라고 하면 다스베이더하고 다스베이더의 스승이 떠오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흰색이에요. 네. 그러면 좀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흰색 중에서도 좀 독특한, 이를테면 뭐 빨간색이 가 있다고, 네.
뭐 이런 좀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걸러지는 중간 보스급 하다못해 뭐 그런 것들이라도 좀 더 나오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너무 흰색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차라리 흰색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리즈가 낫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풍성한 것들이 저항군 쪽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지금 박 기사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예를 들면서 네네네. 그 풍성했던 세계관이 훨씬 더 가오갤 쪽이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스타워즈 시리즈를 돌이켜보면 제다이들도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제다이들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동양처럼 그 이번에 저희 소모임 참가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분이 그 동양적인 세계관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스타워즈 시리즈가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동양의 그 사제 관계랑 네. 그 다음에 동양 무협지에 보면 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기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스타워즈의 그런 것들이 포스를 운용하고 하는 것들과 닮아 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제다이가 많이 등장하는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그랬고, 그 다음 스타워즈의 여러 행성마다의 문화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다는 거를 그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 그 인물이 이제 여기서 한솔로죠, 이름이. 그 인물이 여러 행성을 여행하면서 그 각 행성마다의 습성들이 있어요. 어디는 도망자들의 행성이라서 정말 무법자들이 살아가고 그 외모도 되게 다양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인간처럼 생긴 사람들이 살아가고 막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 세계관의 풍성함, 그 방대함을 짐작하게 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옛날 인물들만 그냥 몇몇이 등장할 뿐이지 그냥 다 뒤에 그냥 인형처럼 서 있을 뿐이에요. 그 다양한 인물들이 어떤 과거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 타조같이 생긴 캐릭터도 있었고 로봇들도 나왔고 네. 인간들도 나와서 각자의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요다 같은 제다이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그냥 바깥에 그냥 병통처럼 서 있고 중앙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졌다라 드라마를 연기한다라고 할 만한 인물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그런 인물들과 새로 등장한 인간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너무 영화의 폭을 좁혔고 상대편이 옛날에는 그렇게만 등장하더라도 이쪽에서 풍성함을 줬던 게 사라지면서 상대편에는 오히려 약간 넓혔죠. 상대편에서는 그 다스베이더처럼 했던 애가 중간쯤에 가면을 벗어요. 근데 다스베이더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반전적인 요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걔네 인간적인 면모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드러나죠. 아, 그래요? 그 흰색 병사들이 어떤 애들인지 재밌겠다.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걔네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 이거는 선택과 집중을 크게 실패한 영화고 내가 기념품적인 영화구나. 근데 제이제이 아브라함스가 왜 이렇게 영화를 찍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이게 새로운 시도를 안 했다는 게 이것도 아까 박 기사가 말한 것처럼 아나킨에 대한 오마주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루크죠. 근데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포스가 대단해서 이쪽에서 열심히 활약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다스베이더가 되고 또 그 사막에서 살던 어린 친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이번에는 레이라고 하는 여자애한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요. 얘도 결국은 그쪽 핏줄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처음에 그 도망자들의 행성에서 고물 팔아서 먹고 사는 젊은 처자예요. 되게 이뻐요. 매력적이고. 얘 때문에 영화를 견딜 수가 있는 건데 이 매력적인 이 캐릭터가 포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처음부터 타고난.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그냥 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의 뭐 자발적인 훈련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얘도 아나킨처럼 저쪽으로 넘어가서 악의 세력에 합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얘기하셨던 건.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과거의 그 형식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거랑 다르게 그 길을 그대로 밟고 있지만 이 인물이 결국은 선을 이루면서 할아버지가 했던 아나킨이 했던 그 전적을 밟지 않으면서 다스베이터처럼 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포스의 힘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영화를 크게 갈무리하는 성격의 인물이 될 수 있겠다. 할아버지가 못했던 거를 손녀가 갈무리하는 얼마나 전형적인 신화적인 그런 캐릭터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가 더 재미없어졌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인데요. 저는 스타워즈를 사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리즈를 잘 몰라서 잘 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앞에 시리즈 안 봤는데도 재밌게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요. 무엇보다 여자 주인공이 되게 예뻐서 여자 주인공 얼굴을 되게 열심히 감상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좀 별로였던 장면들이 몇 개 있죠. 저는 마지막에 참 이게 지구만은 아니길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아직 천 작가가 영화를 안 봐서 뭐 크게 공감을 못하겠지만 이게 그 루크를 찾아다니는 게 이번 시리즈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루크를 찾아다니는 건데 루크가 결국은 이제 지구에 있는 거였죠. 숨어있던 게. 네. 그래서 만제도 같은데 이제 서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이제 막 거의 뚝방길 같은 데 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예,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설마 아니기만을 바랬던 그런 장면이 엔딩으로 나와서 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 술집 아줌마였나요? 네. 술집 아줌마가 뭐 바다를 보여 뭐 아무튼 이런 뉘앙스의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설마 지구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루크는 지구에 있었고 그곳이 이제 만제도였다. 바다 한가운데. 네. 예,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맥이 탁 풀리는. 그렇죠. 네, 진짜 만제도에 서 있더라고요. 만제도 옥상에 서 있었고, 그 만제도 꼭대기에서 이제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면서 그 아버지인 루크와 딸인 그 주인공 레이, 그들의 조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 어처구니가 없죠. 예. 사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면,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줄 바에는 예전에 그 명작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질투. 거기 엔딩 장면이 있어요. 질투요? 예, 이제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카메라맨이 그런 식으로 차라리 찍었으면은 C급이 됐겠죠. B급을 넘어서.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주인공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고물상을 주술 만한 애가 아니에요. 고물을 주워갖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그렇게 팔면은 가출 청소년도 아니고 바로 잡혀가거든요. 그 범죄자들을 속을 해서.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뛰어댕겨도 머릿결이 그 흐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화장도 뭐 특별히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네, 굉장히 이제 머리 한 올 한 올도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포마드를 엄청 세게 발랐거나 아니면 젤을 너무 많이 발랐다. 이건 너무 현실감이 없다. 근데 이건 오히려 현실감이 있었어요. 극중 캐릭터가 얘는 포스가 엄청난 애기 때문에 포스로 조절이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뒷이야기들이 마구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외국에서도 이 여자의 정체, 네. 이 여자의 엄마가 누구냐. 네. 그래서 그 공주다. 음. 그리고 한 솔로의 뭐 딸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신빙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솔로는 임신을 시켜놓고 또 우주를 거렁뱅이처럼 또 돌아다닌 거죠. 네. 그래서 공주가 몰래 나온 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편에 대해서 또 갈망하는, 그러니까 스타워즈 8편에 대해서 갈망하는 팬들이 굉장히 지금 추측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수금하는 영화예요. 돈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추억 팔면서 그냥 애들 주머니 터는 건데 코 묻은 돈 뺐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라는 게 분명했던 게 악당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가면 쓰고 다니는 애들. 네네. 네. 그런 애들 중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요? 카메오로 나왔는데 네. 전혀 알아볼 수 없죠.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엄청 많더라고요. 엑스맨 우리 울버린 형님도 그 안에 있었고, 거기 있었어요? 예, 그 안에 있었고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기에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이야. 네. 근데 알아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인기가 많은 시리즈물이고 워낙 그림자가 강한 이름이 스타워즈, 그렇죠. 스타트랙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좀 부담감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너무 약간 성급해지는 느낌도 났고 그 다음에 성급하다는 느낌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것저것 이야기를 예전 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이야기가 좀 전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새로움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조지 루카스가 6편까지 그렇게 하나의 시리즈를 잘 완성시켜 놨다면 새로운 시리즈를 맡게 된 감독 J.J. 아브라함스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거가 설정 이상의 새로움이 없었어요. 설정에서 주인공이 되는 레이가 여자 전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 남자 젊은 잘생긴 남자들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보조 캐릭터가 흑인이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새로웠지만 이들이 벌이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올드하다는 게 결국은 결정적인 문제였고 다짜고짜 이 둘은 사랑을 하고 주인공 커플을 그냥 뭐 끌어안고 뭐 애정행각을 막 벌이고 이게 약간 인종을 뛰어넘어서 흑백의 사랑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도 너무나 옛날에 봤던 이야기 그대로고 도대체 어디에서 승부를 벌이려고 했던 건가. 무엇보다 전개 자체가 이 가장 큰 영화 속의 위기가 되는 게 그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제국군이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무슨 빔으로 해가지고 행성을 파괴해요 그냥. 근데 이 행성들이 어이가 없게 저항군이 옛날 시리즈에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런 행성들이 이번에 단박에 파괴가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던 거죠. 아무래도. 네, 영화 속에서 태양열을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신무기가 있대요. 준비되고 있대요. 근데 그 신무기가 하루 종일 태양열을 모아서 빔을 쏘면은 그 빔이 쭉 날아가고 행성을 뽀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성이 이제까지 시리즈에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행성들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뽀개지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뽀개지면서 시작하나요? 여러 개 뽀개져요. 중간에 중간에 뽀개져요. 뽀개지는데 네. 이게 예전 시리즈 보면은 이제 죽음의 별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죽음의 별이 있는데 그 죽음의 별의 2배 정도 되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한 10배 정도 큰 죽음의 별 초대형이 있는데 그 정도로 했으면 악의 힘이 좀 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다스베이더급 네. 예,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악당이 거의 2등병이죠. 네. 예, 거의 그 흑인 남자 배우가 거의 2등병이에요. 네. 거의 쫄병. 네네네. 사병이죠, 사병. 사병식인데 칼싸움이 비슷해요.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칼싸움이 비슷해요. 예? 다스베이더 여기서 뭐죠? 다스 뭐라고 나오는데? 뭐 다스베이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스베이더 역할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아무튼 카게무샤죠, 카게무샤. 어떻게 똑같아요. 아. 참 그건 아닌데. 예. 거기다 심지어 걔는 청소하던 애예요. 네. 그 남자 이등병은. 그러니까 맡은 담당도 없습니다. 예. 주요 담당도 없고 주요 임무가 청소였는데 네. 그 청소하던 이등병과 칼싸움이 비등비등하다. 네. 한바탕은 질 뻔했다. 그러니까 훈련소를 막 마친 애랑 그냥 막 대령급 되는 애랑 붙었는데 그렇게 비등비등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게 해서 행성들 하나하나를 뽀개는 게 위기를 일단 조성을 하는 거죠. 이 제국군이. 그래서 태양열을 다 모아서 이제 결국 마지막 행성 가장 주요한 그 레아 공주가 살고 있는 그쪽 행성을 뽀개기 전까지 이쪽에서 그 행성을 가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를 또 보내고 그 사이에 그 반대쪽에서 배심을 한 그 흑인이 인물들을 몇 명을 데리고 잠입을 하죠. 그래서 안에서는 그 방호벽을 뚫어주고 밖에서는 전투기들이 공격을 하고 이런 설정이에요. 이런 설정이 옛날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 침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밖에서는 뭐 시한폭탄 같은 설정인 거죠. 네. 시한폭탄은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해가 지면 끝나니까 네네. 그 속에서의 그 위기감을 조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조잡해서 이 밖에 행성 하나가 몰락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위기로 왔지가 않아요. 왜냐면 방금 전에 다른 행성들 뽀개지는 걸 봤지만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갑자기 행성에서 기모으더니 쏘가지고 행성이 다 뽀개졌대. 그럼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와닿는 거죠. 심지어 뽀개진 행성에 살고 있는 주요 캐릭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성들에 사는 사람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것도 사람들한테 위기감을 못 만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스가 못한 거죠,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솔로가 늙었다. 예전에 한 솔로가 이렇게 늙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뭐 추파 나오고요. 네. 뭐 알팔인가? 네. 알팔 나오고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거를 많이 좀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서비스. 스타워즈 팬들을 위한 서비스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쳐들어올 때도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생각하면은 걔네가 막 엄청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올 때 그 평화를 지키는 쪽에서 전투기 수천 대를 내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물망을 만들어서 저항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는 재미라는 게 또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저항도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우와 뭐 그냥 막 핵폭탄 막 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핵폭탄을. 근데 우리가 감흥이 없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과정도 되게 어이가 없었고 결국은 제다이끼리 싸움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 제다이끼리 이제 형광등 들고 싸우는 거 그것도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한솔로가 이번 편에서 죽어요. 네, 추억팔이 한참 하시다가 그 옛날에 이영걸 나오는 더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있죠. 거기서 이제 명작입니다. 네, 명작이죠. 공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다리 위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싸움하는 장면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홍콩 영화류의 헐리우드 영화, 홍콩의 영향을 받은 할리우드 영화에 꼭 등장하는 외나무 다리 격투씬. 네. 그게 이번에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배신을 당해서 죽어요. 배신이라기보다 이제 아들 손에 죽는 거죠. 네. 다스베이더 역할로 나온 게 아들이니까요. 네. 아들 손에 죽는 건데. 그것도 뭐 너무 자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저희가 소모임을 가졌을 때 그 한 분이 말씀을 하셨었죠. 이게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가 있잖아요. 꼬여버린 뭐 가정사, 뭐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네네네. 뭐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네네. 나중에 뭐 자식이 엄마와 아빠와 뭐 이렇게 막 대결을 펼쳐야 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최첨단을 달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워즈가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보다 인기를 못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거스트 가족의 추상. 네, 가족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 외국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도 출품되고. 근데 이게 막장 드라마거든요. 네, 가족의 막장 드라마예요. 네. 저희 아침 드라마. 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막장 드라마인데 보면서 저는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런 막장 드라마를 찍으니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이랬는데 그때 김 기사는 너무나 평범했던 막장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신선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막장, 이거는 막장, 스타워즈의 가족 관계는 막장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더 큰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스타워즈가 외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못 끌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런 스토리, 그렇죠. 이런 자극적인 스토리가 우리한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재밌네요. 네. 진짜 막장이 되려면은 그 이종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거나 걔가 뭐 제다이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거기 이상한 애들 많이 되잖아. 털복숭이 같이 생긴 애랑 추파? 인간이랑 해가지고 네. 예, 반털복숭이가 제다이가 된다거나 포스가 대단해서 뭐 그런 설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파랑 그 레이랑 사랑에 빠졌어야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네. 하던가 뭐 알파리랑 레이가 사랑에 빠진다던가 네. 아니면 한 솔로의 세컨드가 알파리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 해야 되지?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 신선한 자극을 주지는 못했다. 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단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먹히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큰 자극 없이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막장의 기본은 이제 결혼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렇죠. 사실 결혼에서 뭐 고부 갈등, 네. 뭐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런 게 거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 영화 공주들이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공주들이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좀 약간 이상한 모습들. 우리나라 공주님만큼만 하면은 충분히 괜찮아질 것 같은데. 공주보다 공주를 열망하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 타락한 공주가 나온다거나 이래야 네. 좀 막장이 되는. 딱 가면 벗었는데 공주가 있다거나. 그렇죠. 그럼 그 정도는 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스베이더 역할로 나온 그 캐릭터도 가면을 좀 어이없게 일찍 벗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크게 안 벗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거든요. 가면을 벗고 나서 가면을 벗으니까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얼도 어떻게 그런 배우를 골랐는지. 네. 물론 멋있는 배우시겠지만 팬도 많으신 배우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갖고 한편에서는 그 가면을 벗으니까 갑자기 이광수가 나왔다. 어이구야.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확실히 가면을 벗으니까 그 악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런 좀 악당의 포스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벗어서는 안 될 타이밍에 가면을 벗었던 것 같아요. 네, 감춰진 것들이 언제나 필요한 제대로 된 시기보다 더 일찍 드러나게 되면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랬어요. 너무나 힘이 빠져서 그 이후엔 김장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들 되게 호평을 하시네요. 네, 하지만 이 영화는 물론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스타워즈 매니아, 스타워즈 팬분들한테 이렇게 대응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네. 평점은 높습니다, 확실히. 네. 그래요? 평점은 높더라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네. 그런 영화예요. 이제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추천 비추천 시간 빨리 가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추천 하겠습니다. 네. 네. 비추. 스타워즈 매니아들을 위한 그저 그런 서비스 컷 영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타워즈 매니아를 위한 매니아들만을 위한 들만을 서비스 영화. 네. 저는 이 영화 저 역시 비추천이에요. 사실은 보마를 할까 비추천을 할까 조금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비추천이 제가 느낀 감흥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유 그대로고요. 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처럼 조지 루카스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쌍제이, 이게 딱 총평이 될 것 같아요. 영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1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3번 할 정도면 네. 정말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네, 정말 네. 이 영화가 딱 그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사실 실망스러워요. 2015년도가 실망스러운 감독들이 많았던 해죠. 이제까지 명성을 얻었던 감독들 중에서 2015년이 아니구나. 2014년에 그러니까 노아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2014년이죠. 그 감독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은 감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출자 중에 조금 힘 빠진 졸작들을 찍어냈던 감독이 유독 많았던 1, 2년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J.J. 아브라함스도 그 대표격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기대를 많이 가진 영화였었는데 개봉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기대를 가졌었죠. 그랬었는데 실망스러웠고 다음 편을 극장에서 보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어요. 네, 이런 확신을 한 편의 영화가 던져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해냈죠. 네. J.J. 아브라함스가. 네, 그럼 쌍비 추천이네요. 그러네요. 네, 손 작가 이 영화 한번 볼 생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네. 6편까지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네. 그대로 가져가시기 네. 바랍니다.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5, 6편은 정말 좋은 작품이었거든요. 요다와의 그런 사제 관계부터 해서 그 커나가는 모습들, 루크가 커나가는 모습들 다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 사제 관계에서 오는 그 감흥들이 있었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레이가 너무나 또 혼자서 깨닫는다. 요다의 손녀가 될 수도 있다. 아하.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매력적이라고. 요다도 젊었을 때 매력적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요다가 왜 안 매력적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까? 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아직 포스는 깨어나지 않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 박기사 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신재혁이라고 합니다. 스타워즈가 이번에는 좀 이어질 줄 알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줄거리 파악을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그 전에 영화를 한 편씩 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